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작품, 트랜스포머 G1입니다. 제네레이션 1의 약자이죠. 전체 TV쇼이자 시즌 1부터 4까지 구성된 이 작품은 미국 마블 프로덕션과 썸보 프로덕션, 그리고 일본의 도에이 동화가 손을 잡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특히 필두로는 우리나라 애니메이터 신민균 감독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았으며 시즌 1, 2의 대성공으로 도중에는 트랜스포머 시즌 2 이후에 극장용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 더 무비를 감독의 위치에서 서서 제작하시게 됩니다. 시즌 1은 애초에 3개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순수 완구 판매용 기획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만 로봇들이 자아를 지니고 로봇들이 전투를 벌인다는 획기적인 설정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즌 1은 전 16개 에피소드로 제작되었고요. 이어서 시즌 2는 49개 에피소드로 엄청난 대변행을 하게 됩니다.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 다루지 못했던 오토본 멤버 하나하나의 세세한 에피소드와 타이틀을 다룸으로써 트랜스포머들을 단순히 전투병기가 아닌 자아를 지닌 친숙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명체, 기계 생명체라는 느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트랜스포머 더 무비는 시즌 2에 비해서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트랜스포머 사상 최대의 작화와 사운드, 영상미로 진정한 트랜스포머 역사를 이어는데 한몫을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한국인인 신민균씨, 즉 넬슨 신 감독님의 입지는 더욱 커지게 되죠. 시즌2가 끝난 이후에 1985년이 배경이 아닌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난 2005년도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트랜스포머들의 고향 사이버트론 행성이 디셉티콘들에게 점령당한 시점으로 시작하고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이 이끄는 1대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쟁이 끝나고 다음 세대들의 세대교체,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절대적 존재 유니크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우진도 다양한 스타 배우들을 기용함으로써 단순히 장난감을 팔기 위해 내놓은 극장판이 아닌 트랜스포머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8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의 한 획을 그어놓았던 엄청난 작품인 것이죠. 트랜스포머 G1 시즌3는 새로운 사령관 로디머스 프라임이 이끄는 트랜스포머의 근원과 시작을 찾아 헤매는 오토봇과 갈바트론을 잃어 방황하고 막장 인생이 되어버린 디셉티콘을 시작으로 새로운 전쟁의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곧 갈바트론을 되찾고 전력을 갖춘 디셉티콘은 오토봇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죠. 다소 미래적인 세계관이 독특했지만 로디머스 프라임의 성장기, 그리고 형제 애니메이션인 G.I. 조와의 크로스도 제법 볼만했던 시즌3였습니다. 거기에 더 무비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의 죽음이 충격이었는지 팬들의 엄청난 항의로 마블 프로덕션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시즌3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을 부활시킵니다. 그리하여 다소 싱숭생숭하게 끝나긴 했지만 전 우주의 멸망을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옵티머스 프라임이 일어서고 오토봇과 디셉티콘은 휴전을 하며 끝나는 스토리로 막을 내립니다. 트랜스포머 G1 시즌4는 트랜스포머에서 보기 힘든 한국과 미국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제까지 작품에 참여한 넬슨 신 감독은 물론 홍재호 감독님이 총지휘를 맡으셨으며 스태프들의 절반 이상의 한국인 스태프들이 대거 참여하여 보기 드문 트랜스포머 작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트랜스포머 시즌3 이후부터 본인들만의 트랜스포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즌4는 일본의 헤드마스터즈와 같은 소재를 삼고는 있으나 스토리라인 등은 전혀 다른 작품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4는 어째서인지 전 3화로 제작, 거대 헤드마스터 트랜스포머 스콜포너과 포트리스 맥시무스의 전투를 끝으로 어설프게 끝맺음을 짓고 트랜스포머 팬들에게는 안타까움을 남겨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일본인들조차 어이없게 생각하는 트랜스포머 헤드마스터즈. 제작진은 참신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황당하고 어이없는 설정과 어설프게 미국을 흉내내면서 일본의 정서를 섞으려다가 참패를 당한 작품입니다. 그 참패를 딛고 나온 것이 트랜스포머 초신 마스터 포스. 미국에선 더 이상 애니메이션이 나오진 않았으나 이후에 파워마스터, 프리텐더 등 완구 상품들이 꾸준히 나와서 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그 상품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니 바로 초신 마스터포스입니다. 전작인 헤드마스터즈에서 참패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 일본 슈퍼로봇 스타일의 요소를 도입, 일본적이면서도 독특한 트랜스포머가 탄생되어 해외에도 수출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헤드마스터즈도 스타TV 등지에서 수출하여 방영을 해줬으나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초신 마스터포스는 남달랐습니다. 조금씩 용자물에 영향을 줄 요소들도 등장하였고요. 그리고 일본 트랜스포머의 조명탄이자 히트작 트랜스포머 빅토리입니다. 빅토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본만의 스타일로 트랜스포머를 소화해버린 작품으로 이후에 나올 일본 용자물의 시초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작품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관람층을 너무 어린이로만 보고 트랜스포머 원작보다 강하게 권선징악을 강조한 일종의 액션 활극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특하긴 했지만 정통 트랜스포머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트랜스포머계에서는 전설적인 작품으로 남아있죠. 초창기 일본 트랜스포머 종말을 알렸던 작품으로는 트랜스포머 존이 있습니다. 빅토리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20분짜리 짤막한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이었고, 전작 빅토리의 사령관인 빅토리 세이버의 위기를 구하고 사이버트론의 새로운 희망으로 우뚝 선 새로운 사령관 다이아트라스의 활약을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이나 완구 제품들도 침체기를 겪었으며 다시 한번 미국의 캐나다에서 그 침체를 박살내버릴 만한 걸작이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 법한 비스트워즈, 미국의 메인프레임사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트랜스포머의 외전격이자 직접적인 후속작입니다. 오토봇의 후손인 맥시멀, 그리고 디셉티콘의 후손인 프레데콘이 등장하여 태초의 지구에 불시착해 짐승들을 스캐닝하고 에너전을 얻어 승리를 위한 전쟁을 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워낙 인기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및 TV에서 방영을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째서인지 맥시멀의 지도자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죽는 것으로 끝나는 시즌1을 기점으로 종영을 하게 되죠. 시즌2와 시즌3가 뒤이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드엔딩으로 끝나는 시리즈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시즌2는 트랜스메타화로 인하여 새로운 모습을 하게 된 비스트 전사들과 지도자를 잃은 맥시멀, 그리고 강한 힘을 지니게 된 프레데콘들의 공습, 새로운 하프 스캐닝의 트랜스포머 퓨저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온 옵티머스 프라이멀, 트랜스포머 G1과의 연관관계가 더욱 자세히 밝혀지면서 고조된 긴장감, 그리고 현재가 바로 트랜스포머 G1의 오토봇과 디셉티콘들이 불식착해 있는 1984년으로부터 4천만 년 전의 지구인 걸 알게 된 비스트워즈의 TM 메가트론은 맥시멀의 선조 오토봇을 이끄는 G1 옵티머스 프라임을 없앨 계획을 세우고 부상을 입힌 후에 시공의 균열이 생기며 시즌2는 종료되게 됩니다. 시즌3에서 맥시멀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옵티머스 프라임의 스파크를 얻게 된 맥시멀의 사령관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옵티머스로 G1 메가트론의 스파크를 얻게 된 TM 메가트론이 TM2 메가트론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지구에서의 최후의 비스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도 등장하는 새로운 멤버들, 그리고 갈등, 그것을 극복하고 프레데콘과의 전쟁으로 메가트론은 결국 자신들의 아끼는 부하들마저 져버림과 동시에 비스트 전쟁은 맥시멀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그리던 사이버트론 행성으로의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일본은 또다시 비스트워즈의 대히트로 비스트워즈 시리즈 또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초저퀄리티 애니메이션 비스트워즈 시즌1 종료 이후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던 낮은 수준과 극악의 퀄리티로 DVD조차 낼 수 없었던 흑역사의 작품 비스트워즈 세컨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통 후속작인 비스트워즈 네오는 제법 신경을 써서 이런 어린이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방영되어 엄청난 인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트즈 세컨드나